고아가 된 장애 소녀가 속삭였다. 저는 결코 선택받지 못했어요. 덕만장자는 일어서서 한 가지 말만 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동시에 두 영혼을 심연에서 끌어올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를 찾은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깨지기 쉬운 신앙이 새로운 삶의 기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세계 어느 지역에서 이 쇼를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날은 다른 수백 개의 날과 마찬가지로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의 회의, 그리고 또 다른 회의. 사무실의 유리벽, 차트, 숫자. 석진이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피로감. 그녀는 그림자처럼 몸의 일부가 됩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방금 테이블에서 일어나 운전사에게 보통 회계 사무실을 통해 돈을 입금하는 대피소로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도 없고 카메라도 없이 그냥 가세요. 차가 문 앞에 멈추자 그는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갔습니다. 연한 노란색 스웨터를 입은 여자는 감독이었는데 비꼬는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당연히 그녀는 그가 직접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민석 씨, 물론 저희는 당신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말을 시작하다가 잠시 멈췄다. 보고 싶어요? 저는 여기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는 대답했다. 그저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은 언제나 무관심하게 숨겼던 것처럼 이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삶은 메밀 냄새, 오래된 페인트 냄새, 그리고 고요함, 오직 발소리만이 들렸다. 그의 왼쪽에는 그룹룸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고 그의 뒤로는 경비원의 시선이 있었는데 그는 값비싼 코트를 입은 낯선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 출구 쪽으로 돌아설 뻔했다. 그 지역의 끝, 나무 아래, 그늘의 휠체어에 앉아있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도자기 조각상처럼 아름다우면서도 그만큼 연약합니다. 밝은색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포니테일로 묶은 그녀 손에는 구불구불하지만 조심스럽게 쓰여진 글자가 가득 적힌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는 멈췄다. 이 사람은 누구야?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진, 4살이에요. 정말 특별해요. 교장 선생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이에 비해 똑똑해요. 그녀가 덧붙였다. 그는 몇 걸음 더 다가갔다. 그 소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이나 기쁨이 전혀 없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이상하고 피곤한 표정만 떠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다. 무엇을 그리는 거야? 그는 물었다. 고양이에요. 이름은 팝콘이에요. 소녀가 대답했다. 그녀는 신문을 뒤집었다. 귀에 노란색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이름이 좋네요? 당신은 누구세요?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그냥 남자예요. 그냥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가 대답했다. 사람들은 왔다가 가죠. 당신은 가세요.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잠시 머물러도 괜찮을까? 그녀가 물었어요.
아무도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가슴에 차가운 무언가가 꽂히는 것을 느꼈다. 문구. 칼처럼 그녀는 그것을 감정 없이 마치 바깥 날씨처럼 진술하듯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그 방문 이후 석진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생각은 그곳, 대피소 속, 어둠 속에 머물렀다. 그 소녀는 마치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사라질 것을 아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끄고 물 한 잔을 마셨고 그녀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금요일에 그는 출근하고 토요일에 투자자와 계약을 맺고 일요일에 다시 차를 타고 그곳으로 운전합니다. 감독님은 놀랐습니다. 뭔가 잊은 거 있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그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는 의도적으로 그곳에 갔어요. 지은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이번에는 책을 들고 있었다. 그는 도착했습니다. 야, 또 팝콘 그리는 거야? 그는 자고 있어요. 저는 오늘 책을 읽고 있어요. 저도 같이 갈 수 있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플랫폼 가장자리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목요일로 알려지게 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매주 같은 요일에 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지만 그런 기대 속에 살았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짜낸 레몬 같아 보여요. 그녀는 그의 정장을 보며 한 번 말한 적이 있다. 왜? 그는 물었다. 시들고 피곤해 보이지만 레몬이 차에 들어있어서 몸에 좋다는 뜻이야. 그는 웃었다. 당신은 똑똑해요? 그들이 나한테 말했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도 했어. 하지만 그건 바보 같은 소리야. 난 그냥 바퀴가 다를 뿐이야. 망가진 게 아니야. 오랜만에 석진은 돌아갈 이유가 생겼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회의 일정을 재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점에서 큰 글씨로 인쇄되고 고양이 그림이 있는 책을 찾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는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집이다. 나 같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운전하고 걷지 않는 사람은 누구죠? 그녀는 미소 지었다. 석진은 그 신문을 보며 생각했다. 평생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집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그녀가 단지 고아원에서 온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텅 빈 집이 그녀에게 진짜 집이 될 수 있는 누군가인지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신뢰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씨앗처럼 자랐지만 싹이 트이리라 믿지 않았습니다. 또 그 옷을 입고 있잖아. 혹시 진짜가 아닌 건가? 진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방문 때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진이 대답했어요. 스웨터를 입고, 추위에 코가 빨개졌고, 고급 배낭을 메고 있었죠. 정말 좋은 사람들은 항상 이렇죠. 그는 회상했다. 다음 목요일, 그는 단순한 니트 스웨터를 입고 작은 배낭을 메고 도착했습니다. 배낭 안에는 코코아 보온병, 도넛 2개, 동물 색칠 공부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진짜가 됐네요. 지은이 말했다. 제 코가 아직 완벽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녀는 쉽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미묘하고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의 경계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매번 방문할 때마다 낯선 사람이 방에 들어오면 어린 소녀가 몸을 굳히는 모습, 유모차에 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만지는 것을 싫어하는 모습, 어른이 쓰다듬기 시작하면 아니요. 라고 날카롭게 말하는 모습을 그는 더욱 분명하게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한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군가가 불쌍한 소녀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저는 가난한 게 아니라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을 뿐이에요. 그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직관적으로 저는 질문을 먼저 하는 것이 막자라기 시작한 것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매주 새로운 것을 가져온다. 그것은 연필 세트일 수도 있고, 책갈피가 달린 두꺼운 책일 수도 있고, 동화를 녹음한 음악 플레이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그가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얻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무엇? 그는 대답했다. 좋아요. 내 모든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는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당신의 웃음소리가 이해됩니다. 값이 싸요. 그녀가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날 그녀는 그가 떠날 때 처음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재빨리 아주 조금만 꽉 쥐었다. 그는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일주일 후 그는 태블릿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거기에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설명을 읽어보았습니다. 여기 종이가 있어요. 한번 써보시겠어요? 동의합니다. 팝콘이 그곳에 살 수 있다면 말이죠. 물론이죠. 제가 그를 이사시키는 데 도움을 드릴게요. 지는 금세 이해했다. 15분 후에 나는 그에게 첫 번째 디지털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큰 눈을 가진 고양이가 지붕 위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배낭을 맨 작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캡션에는 팝콘은 항상 돌아올 사람을 찾아다닌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보았다. 나야? 그는 물었다. 모르겠어요. 아직 검진을 받으러 안 가셨잖아요. 2달이 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방문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저 희망에 차서 미소 짓고 있을 뿐이며 남은 인생 동안은 그저 계속 살아갈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적응형 건축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이 분야에 관심이 없었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집에 대해 이야기한 후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계단이 없는 건물을 찾았습니다. 가구를 쉽게 옮길 수 있고 카트에서 버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꿈이 유치한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내가 집을 그리면 내가 지어라고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가 대답했다. 이제 보호소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들어오자 선생님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저 사람이 지은이네 집에 온 사람이야 라고 속삭였다. 그들은 그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지만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의 남자다. 너는 내 아버지와 다르구나.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게 나쁜가요?
아니, 엄마가 아프다고 하면 쳐다보는 게 두렵지 않을 뿐이야. 아빠, 그냥 돌아서세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시 내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지 않을 거야?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좋은 이야기입니다. 원하시면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기다리고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일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매우 늦게 도착했습니다. 1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 이유는 간단하다.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있고 파트너와 문제가 있어요. 그는 시간도 없었고 경고도 없었고 전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가 왔을 때 지은은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새로운 그림에서는 팝콘마저 앞을 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다. 오지 않았어요. 3시간을 기다렸고 2시간을 더 기다렸다가 멈췄어요. 죄송하지만 필요 없어요. 어른들은 다 떠난다는 거 알아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멋지게 떠나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떠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도넛을 먹고 약을 먹는 거죠.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매우 정확했고 악의는 없었고 그저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실망시켜 드렸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평소처럼 앉아서 아무 말 없이 근처에 앉아 있었다. 몇 분 후, 그녀는 그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사진에는 때때로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표지판이 붙은 빈 집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그렸다. 어쨌든 돌아왔어요. 그는 한때 이렇게 말했다. 두 번째는 어때요?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언제나 돌아오길 원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약속하세요. 하지만 어른처럼 약속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약속을 하세요. 약속해요. 좋아요. 그럼 팝콘이 당신을 용서할 거예요.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어 책장 옆바닥에 앉아 빈 창문이 있는 집을 그린 어린아이의 그림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목요일이 그에게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림이 충분하지 않고 그의 것이 아닌 미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오고 싶어 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곳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고아원의 소녀가 아닌 자신의 미래를 묶은 누군가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는 결코 감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하고 빠르고 계산적인 사람이 되는데 익숙했지만 그녀와 함께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부적절하고 불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피했던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왜 여기 있는 거지? 부모님은 어디 계시지? 왜 그녀의 목소리는 이토록 상처받고 성숙하고 치유할 수 없을 것 같은가? 어느 날 그는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감독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가능하다면 지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처음에 감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기 오래 있었잖아요. 그녀는 당신을 기다려왔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신이 그녀를 변화시켰죠. 아시다시피 그녀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쉽지 않아요. 공식적으로도 외부인에게도 알려서는 안 될 일이에요.
저는 아웃사이더가 아닙니다. 석진이 대답했다. 그 여자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알았어. 하지만 경고하는데 이 일 이후로는 돌아갈 수 없어. 그들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감독은 4년간의 삶에 비해 너무 두껍지 않은 얇은 줄을 꺼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백과사전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 소녀는 차 안에 있다. 아빠가 운전해요. 통제 불능. 차가 장벽에 충돌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지연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척수 손상, 예후, 영구장애, 유모차의 미래. 꽉 쥐어진 주먹 건조한 정보 제공으로는 일어나고 있는 공포를 감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처음 며칠 동안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사라지면서 이렇게 적힌 메모를 남겼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미안해요. 거기서 신부가 왔어요. 아마도 그는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그가 부모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즉, 그녀는 아직도 그를 기다리고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렇다. 그녀는 그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비록 그녀는 그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가정하고 있지만 말이다. 그리고 그가 처음 나타났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다를까요? 그리고 타는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가 나고 상처받았고 민호를 찾아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 있나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때, 자신이 부모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 또는 부모가 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때 부모를 떠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는 나가서 차를 시동하지 않은 채 탔다. 내 눈앞에 단어들이 번쩍였다. 나는 다치지 않았어요. 아빠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떠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는 무력감과 분노, 그리고 자신에 대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깊은 곳에서 이것이 그녀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 역시 그에 관한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몇 년 동안 만지지 않았던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과 몇 장의 엽서, 아버지의 사인이 적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곧 돌아올게요. 당시 그는 10살쯤 된 소년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 어머니는 강해지려고 노력했고, 3개의 직업을 갖고 모든 것을 혼자서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울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울면 그녀도 그것을 보고 울음을 터뜨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우 일찍 어른이 되었고, 차갑고, 효율적이며 외로웠습니다. 왜 지은이 나를 이렇게 감동시키는지 알겠어요. 그녀는 그와 똑같아요. 다만, 가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를 뿐이죠. 다음 날 그는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앉아 새로운 종이에 색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력 잃어버렸어? 오늘 목요일 아니잖아.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그냥 빨리 당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가능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코코아를 가져온다면요. 그는 배낭에서 보온병을 꺼냈다. 뭔가를 배웠어요. 그들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빠는 어때요? 그녀가 물었어요.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나는 그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떠났고 당신은 홀로 남겨졌다는 걸 알아요.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말했다. 조용히 해. 난 그를 미워하지 않아. 그저 그와 가까이 있고 싶을 뿐이야. 그가 슬퍼하더라도, 무서워하더라도, 못생겨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말에 그의 마음이 반응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있나요? 그랬어요. 하지만 거의 기억나지 않아요. 그도 떠났어요. 그러다가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고, 다시는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어른처럼 그를 열심히 바라보았다. 이제는 어떡하죠? 그리고 이제 나는 기다리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당신이 신경 쓴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당신도 기다릴 수 있겠죠?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그 자리에 있어 주세요.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그는 그녀의 작고 따뜻한 손을 잡았다. 저는 아직도 가족을 갖고 싶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비록 예전과 같지 않더라도, 비록 피가 아니라 심장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안 가시나요? 절대 안 해. 하지만 약속은 쉽게 할 수 있어. 하지만 지키는 건 훨씬 어려워. 특히 진짜 결정을 내릴 때라면 더욱 그렇지. 그리고 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은 단지 단계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진전은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메모나 그림으로 표현되는 친밀함을 원합니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시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떤 불만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눈에 띄기만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올바르게 할 것이다. 저는 변호사와 상담을 요청했고, 입양에 대해 알아보았고, 심리평가와 의료검진을 받았는데, 이 모든 일을 침묵 속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말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혹시라도 뭔가 잘못되면 그녀의 기대를 다시 속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그는 매주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태블릿으로 비디오 게임을 가져다주고, 그녀가 디자인하고 있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2층 건물이고, 엘리베이터와 투명한 벽이 있으며, 객실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수영장도 있습니다. 진짜 고양이를 키우겠지만, 팝콘은 여전히 그대로 있을 거예요. 이제 고양이가 최고의 건축가가 된 거죠. 그녀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런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이제 우리는 팀이 됐어요. 팀 그는 스스로에게 반복했다. 오랫동안 그에게 헛된 소리로만 느껴졌던 가족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기다리는 동안 처음부터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목요일, 평범한 하루. 그는 떠났다. 차 안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쿠키와 새 책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장난감 형태의 놀라움. 하지만 가는 도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민석 씨, 이사회와 즉시 만나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지체될 수 없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의 문제입니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수백 명의 사람들의 노력이 달려있는 프로젝트를 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할 수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전화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또 나는 오지 않을 거야 입니다. 그는 한때 이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된 때처럼 일찍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있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그림이 그려진 종이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중 하나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어제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더 가까이 와서 내 옆에 앉았습니다. 싫어요.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오지 말았어야지. 그게 더 솔직했을 텐데. 그는 피부 아래의 모든 것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안해. 넌 어른이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야. 하지만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마. 긴 침묵이 흘렀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무엇이 떠오르든 그것은 변명처럼 들립니다. 정말로 하고 싶었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고, 이제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떠나지도 않을 거예요. 가끔 제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지만,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지은은 한숨을 쉬고 마침내 그를 마주 보았다. 가장 모욕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동화처럼이 아니라 현실을 믿었어. 그런데 내가 오지 않자 모든 게 무서워졌지. 마치 우리가 만든 모든 게 종이에 불과해서 물에 젖어버린 것처럼 그는 눈을 찌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몇 년 만에 처음이네요. 그러면 더 강한 것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그는 말했다. 종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그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약속을 지키며 모든 회의 일정을 다음 시간으로 조정하는 등 정확하게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기다릴 수 있다. 이제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녀에게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사업가로서나 어른으로서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재선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소년으로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와서 맞은편에 앉아서 태블릿을 꺼내 그녀에게 사진과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일 낙색벽, 책이 가득한 책장, 벽에 걸린 그림, 베개 위에 놓인 봉제 고양이. 이건 내 거야. 원한다면 내 거야. 서류는 다 제출했어. 네가 영원히 나와 함께 살기를 바라. 손님도 아니고 임시방편도 아닌 가족처럼 그녀는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가 울더라도 나는 거기에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무서우면 나는 내 손을 잡을 거야. 그리고 내가 여기로 돌아와서 너를 만나고 싶다면 우리는 함께 할 거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처음으로 그를 꼭 껴안은 다음
배낭에서 그림을 꺼냈다. 그는 쾌활하다. 거기에는 그녀와 그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가족이라는 글자 옆에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동시에 행복할 수 있는지 몰랐지만 사실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앉아 벽에 기대어 서서 그녀의 그림을 하나하나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구하지 않았어. 그저 그녀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을 뿐이야.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옮기세요. 하지만 그는 그들 사이에서 중요한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이사한 날은 따뜻하고 맑았습니다. 날씨는 봄 같았지만 따뜻하지는 않았고 새로운 시대가 왔는지 아닌지 아직 불확실한 날씨였습니다. 그는 차 옆에 서서 목록을 확인했다. 담요, 장난감, 약, 유모차용 예비 타이어 등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잊고 싶지 않았고 자신이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작은 일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는 거 아니냐, 지은이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나도 그래요, 그녀는 인정하며. 하지만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신경 쓴다는 뜻이니까요, 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손은 약속과도 같았다. 당신이 놓아줄 때까지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 집이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가 바라던 대로 되었습니다. 나일락색방, 부드러운 커튼, 유모차가 닿을 수 있는 낮은 선반에는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피아노, 고양이를 위해. 흰색에는 실제로 검은 반점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즉시 정해졌습니다. 물론 팝콘이죠. 그녀는 복도를 따라 굴러가면서 마치 내 그림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더 좋아질 뿐이야. 이제 내가 그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첫날 저녁은 별다른 소란 없이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주방에서 피자를 먹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지은은 피아노로 몇 개의 음을 무작위로 연주했지만 여전히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정까지 그녀 옆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그녀의 숨소리만 들으며 세 개의 그림이 걸려있는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그림들은 이 집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들은 공원에 갔습니다. 그는 그녀를 길 위로 데려다 주었다. 그녀는 내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놀이터로 가서 다른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이었다면 그녀는 돌아섰겠지만 지금은 침착하게 관찰하고 있다. 그녀는 나는 어색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왜냐하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야. 여기나 내 삶에서도 말이야. 알아요. 그녀는 아직도 밤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합니다. 그는 와서 내 옆에 앉아서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끔 그녀는 하루 종일 조용할 때도 있다. 그 후로 그는 더 이상 질문에 신경 쓰지 않고 그녀의 차장과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고양이를 그녀 옆 무릎에 올려놓고 음악을 켰습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녀 안에 살고 있지만
더 이상 그녀의 영혼을 차지하는 유일한 존재는 아닙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종이 한 장을 들고 방에서 나갔습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보세요. 그 종이 위에는 새 집이 있었는데 작고 호사스럽지는 않았지만 큰 창문과 정원이 있었고 그 위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잘하면 이걸 짓는 걸 도와줬으면 좋겠어. 단순한 보호소가 아니라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진짜 집이 될 수 있도록 말이야. 그는 그녀를 보고 그녀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용감하고, 더 현명하고, 더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만들 것입니다. 어느 날 우편 배달부가 두꺼운 봉투에 우표를 붙여 가지고 왔습니다. 법원. 이제 그 결정이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석은 그의 딸 지은의 아버지입니다.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그저 가족일 뿐이에요. 그는 그녀에게 봉투를 건네주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 없이도 아직 알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죠. 그들의 집은 점차 시끄럽지 않고 실용적으로 활기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음식 냄새, 바닥을 굴러가는 바퀴 소리, 웃음소리. 가끔 눈물이 있고, 냉장고에 그림이 있고, 피아노 위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선반 위에 책갈피가 달린 책들이 있다. 석진의 옷장에는 그녀가 그를 위해 뜨개질해준 스웨터가 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당신은 더 이상 레몬이 아니야. 복숭아가 됐어. 왜? 부드럽고 달콤하지만 안에 뼈가 들어있거든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껴안았고 그 후 두 사람은 별다른 큰 사건도 없이 시끄러운 결말도 없이 그저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영원히 충분할 것이다.